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오늘도 무려 10%나 상승을 보여주면서 말 그대로 정말 미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50만 원이라는 가격도 엄청나게 심리적 저항대인데 오늘 갭으로 돌파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포스코홀딩스 지난 시간에 뭐라 말씀드렸냐면 이건 이제 저항대를 그죠? 40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갭으로 돌파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막대한 자금이 들어온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이 시세를 이야기를 한다. 즉 이 추세의 연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추가 상승을 예측을 했는지 지난 영상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갭으로 돌파한 겁니다. 갭. 여러분들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이 포스코홀딩스가 시총이 적은 종목이 아닙니다. 33조짜리 기업인데 이걸 갭을 들고 이렇게 돌파를 하려고 하면 개인들의 절대 이 부분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보통 본격적인 이 시세 초입을 만들 때 이 과열로 가는 그 과정을 만들 때 그때 나오는 게 이런 흐름인데 지금 이게 포스코홀딩스에서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이 패턴 우리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한번 돌파를 했죠. 그것도 또 갭으로 돌파한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수익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이 포스코홀딩스 끝이냐? 아닙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추세가 시작이 되고 있고 우리는 그 추세를 끝까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스코홀딩스 세력들이 목표한 목표가는 어디인지 오늘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은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포스코홀딩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이때죠. 보시면은 뭐 1개월 전에 정확히 이 음봉이 떨어진 라인 때에서 이 음봉을 기준으로 우리는 매집을 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흐름 속에 이제 전환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했어요. 이때만 보시더라도 이제 마이너스의 수익률을 찍고 있던 종목인데 그때가 지금 요때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지금 수직 상승으로 시세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지금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죠. 자, 왜냐면 자,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이야말로 이 에너지 쪽으로 정말 수급이 완전히 지금 쏠려 있어요. 수급 쏠림 현상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력 움직이죠. 오늘 원자력도 움직였죠. 자, 포스코홀딩스가 올라가는 것도 이 에너지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소재, 뭐 리튬 덕택을 톡톡히 보고 있는 거죠. 거기가 끝이냐? 아닙니다. 요즘 보면은 이 철강주들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죠. 포스코홀딩스가 곧 이 포스코잖아요, 그죠? 포스코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 즉 이 AI 인프라, 이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결국 들어가는 게 또 이 철강이에요, 철강. 또 뭐가 올라옵니까? 네, 자사주 효과까지. 뭐 SK뿐만이 아니라 효성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종고점 돌파하고 날아갔으니까 이미. 거기에 뭐 하나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뭐 하나 빼놓을 수도 없는 그런 이 시장의 이 핵심 요소들을 지금 전부 두루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 포스코홀딩스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V자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추세가 나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는 물론 이 수렴 구간에서 뭐 돌파를 하면서 시세가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이 V자 반등이 약간 완성이 될 때도 여러분들에게 이 V자 반등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호재가 동반이 됐을 때 나오는 패턴이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그 호재들이 동시에 터지면서 이 엄청난 시세를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돌파가 시세의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또 다른 시작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도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은 이 바닥 라인에서 제가 매수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때는 이제 바닥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시장에 온통 이 악재로 덮여있는 이 구간에서는 제가 매수를 아무리 하자고 해도 매수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시세가 나오면 맥종 코치가 말한 대로 흘러가고 있구나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라인에서 추격 매수를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지금은 이제 또 어느 정도 과열이 생긴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 V자 반등 그리고 이 V자 반등을 넘어가는 이렇게 슈팅이 나온 파동의 특징이 뭐냐면 눌림이 나오면 그래도 매수라는 겁니다. 즉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눌림을 기다려 봐야 된다라는 거죠. 즉 이 포스코홀딩스 현재 방향성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는 충분히 준다라는 이야기와 같다는 거죠. 오늘 그걸 이제 어디서 잡아야 되냐 이거를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차트를 대비해서 한번 보자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국 주식 거래를 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결국 이 어디서 우리가 이 매수를 해서 어디서 이 매도를 하냐죠. 어디서 사고 파냐.
그리고 내 리스크는 어디까지 제한을 둬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비중에 대한 매집은 얼마까지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거래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늘 강조를 하는 거는 종목이라는 거는 주포가 있어야지 그때부터 우리가 거래를 시작하는 겁니다. 주포가 없는 종목은 들어가 봐야지 뭐 시간만 버리고 이 기회비용을 상당히 날리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이 라인들이 그냥 그어놓은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그 중요한 가격대, 그 핵심 라인대를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 주포가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를 뭐가 나타내느냐? 바로 이 밴드가 나타내는 거예요. 주포가 진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개의 밴드가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두 개의 밴드가. 이때부터겠네요. 이때부터 이제 큰손, 세력, 주포에 대한 진입을 뜻하는 겁니다. 자, 포스코홀딩스는 작년 10월에 최초로 이제 밴드가 형성이 됐는데 그때 이제 거래를 하지 않았었고 이제 올해 1월 달에 장대 양봉이 뜨면서 이 모습을 확인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올려드렸었던 거죠. 이 눌림목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던 건데 보시면은 그때가 이제 2개월 전이고 이 포스코홀딩스 윗골에 속지 마시라고 하면서 이 눌림목에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중동 악재가 발발했을 때도 그때도 다시 한번 이 매집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제가 이 포스코홀딩스는 그러니까 매수에 대한 이야기만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매도에 대한 신호가 아직도 뜨지 않았다는 거죠. 자, 거래를 한 내역을 보더라도 자, 이건 이제 제가 월간 4회라는 매매 횟수에 대한 제한을 두고 그 밴드가 왔을 때마다 주가를 매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을 올려드린 시점에서 총 16번의 매집에 대한 자리가 나왔고 단타 기재다 보니까 제가 많이 사지도 않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뭐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매집에 대한 그 결과가 지금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포가 들어온 걸 확인을 하고 밴드에 대할 때 그냥 이 월 4회라는 매집 제한을 들고 거래를 했더니 그 결과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우리가 종목을 거래를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디서 매집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이 맥점 차트에는 전부 다 나온다는 겁니다. 어디라고요? 주가가 밴드에 터치를 할 때죠.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에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눌렸을 때예요. 눌렸을 때. 그러니까 눌림목 거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시세가 확산이 되면서 이렇게 미친 듯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왜 지금 이 매도에 대한 신호가 안 나왔냐?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각도가 나오면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서 이탈이 나오기 전까지는 홀딩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 박스를 돌파할 때 최초 영상을 남겨드렸는데 그 뒤로 주가가 밴드를 타면서 지금도 급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맥점을 이야기했던 거 어디입니까? 맥점 분봉이 닿을 때. 그러니까 아직도 이탈이 안 나온 겁니다. 이탈이 안 되고 눌렸습니다. 밴드가 올라옵니다. 그럼 또 다시 한번 시세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탈이 된다고 끝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탈이 되면 다시 또 이 밴드에서 매집을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죠. 말씀드렸죠. V자 반등이 나오고 나서 이 과열 파동이 나오고 나서 그럼 이제 뭐 하루나 이틀 뒤에 최근에 이제 매집했던 물량들이 일부 정리가 나갔는데 그러고 나서 눌리더라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V자 반등은 돌파 이후에 눌림목이 나와도 매수라고요. 그럼 이 맥점 라인에 다시 한번 터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추세에 대한 원리를 알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그 거래량, 패턴 이런 기술적 흐름들 이게 맥점 차트에는 명확하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이 현재의 위치 포스코홀딩스 매수입니까? 아니면 매도입니까? 지금 그냥 홀딩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니에요. 홀딩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시세가 확장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제가 말한 이 시그널이 이탈되기까지는 가져가는 국면이라는 거죠.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이 대우건설이죠, 대우건설. 자, 대우건설 제가 계속적으로 매수 이야기를 해오다가 자, 지난주 이제 주말에부터 계속적으로 이 매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깨질 거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깨짐에 대한 그림이 나오면 그때 엑시트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린다는 거죠. 자, 그리고 V자 반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격이 생겼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 다시 또 눌림이 나오기는 할 겁니다. 그 눌림 역시 다시 기회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이 맥점 분봉이 깨질 때 제가 이 포지션을 정리할 때 수익을 챙기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어디서 다시 매수를 하는지 이렇게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매집에 대한 이 신호가 나올 때 그러니까 롱 포지션은 제가 들어갈 때죠. 그때는 이 매수를 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이 신호 놓치지 않고 같이 타점 잡아가 보실 분들은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거래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여기서 매수를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지금은 왜 계속 쭉 홀딩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런 것만 참고를 해도 여러분들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이 키움증권 명예어전당이 들어가면 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자, 도움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아져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